두 번째 주제는 경호처 관련한 이슈인데요. 경호처에서 보복성 인사를 현실화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경호처장이 다시 풀려난 다음부터 모두가 예상한 결과였고 네. 모두가 염려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장이 도대체 왜 저렇게 신임을 받고 필사적으로 김건희, 윤석열을 지키려고 할까? 근데 저는 내란 조사에 특위 국회 조사 참여를 해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호처장 하는 말 들으면 너무나 놀랐던 게 그 당시에 윤건영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토리 사건 좀 아십니까? 토리 사건이요? 네, 김건희 토리가 여사가 강아지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키우는 이제 개 반려견. 이름이 토리인데 네. 토리가 어떤 의미냐면요. 예전에 에이펙 유럽 국가 순방을 할 때 김건희 씨가 나 토리 데려가고 싶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걸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각 국가별로 이게 좀 방역이나 이런 네. 게 있어서 좀 딜레이가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그런 통보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재임 중에 최초로 이혼하는 대통령 되고 싶어! 라는 전설적인 말을 제가 그쪽 관계자한테 신빙성이 들었거든요. 있는데요. 네. 합리적이 열심히 네. 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네. 재임 중 최초로 이혼한 대통령이 되고 싶냐고 협박을 했던 우리 김건희 여사님. 네, 소리를 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네. 이거를 간파한 게 바로 이제 김성원 경호처장인 것 같아요.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반려견 옷에다가 경호처 마크를 단 반려견 옷을 선물한 거예요.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진짜 국민의힘이 북한 욕하고 이재명 대표님을 욕하는데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 기쁨조 독재자 욕하는데요. 그때 기쁨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간호장병이나 정말 거기에 상관이 전혀 없는 간호장병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생일날. 이게 윤석열 김건희 기쁨조가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김건희 생일날 뭐 한 줄 아세요? 의전용 마이바흐 차량도 보냈습니다. 바로 김성호 경호처장. 이렇게 충성을 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까 토리 사건 다시 돌아가면 네. 이렇게 반려견의 경호처 마크까지 옷을 선물 주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흡족해했다. 그때부터 눈 안에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걱정되는 게 외신에서 이런 걸 보도를 하면 우리가 K커처, K팝 얘기하는데 이것도 네. K 승진으로 코리아에서 승진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쁨제도 동원을 하고 마이바우도 동원해야 되고 이렇게 경호처 마크도 달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오인이 될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경호처장이 다시 돌아와서 이 제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그거를 경찰과 협조를 해서 다시 정의 구현을 하게 했던 경호처 간부를 바로 처단을 한 거죠. 근데 이 경호처 간부는 이러다가는 내 부하들이 정말 다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가족분들에게도 그리고 대한민국 조국에게도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해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이분은 경찰을 협조를 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거든요. 이분이 죄가 있다면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경호처 부하들을 너무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 죄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돌아가자마자 엄벌성으로 징계위원회 열고 해임 처분을 내린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안이고요. 한시라도 빨리 다시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 사람 구속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 대다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었고 네. 그것 때문에 요번에 이제 해임 결정을 내렸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복성 아닌가요, 이거? 보복성이죠. 명백히 보복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 지난 1월 12일에 이제 윤석열 체포가 1차가 이제 실패가 되고 1월 12일에 이제 경호처 간부 회의에서 이거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게 되는 것이면 이건 굉장히 위법 소지가 크다라고 이제 이 간부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성함이 남씨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남씨 하여튼 남씨. 성을 알고 남씨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그리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당신 이렇게 위법한 거 내리면 위법이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옷을 벗어라라는 주문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괘씸죄에 걸렸겠죠. 그래서 당시 이 경호처 간부가
대기 발령이 났었습니다. 아, 예, 대기 이미. 발령이 나고 네네. 징계위에 이제 회부가 됐는데요. 그동안은 이게 그 상태까지만 유지가 됐다가 네네네. 이제 느닷없이 이제 윤석열이 석방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탈옥이라고 얘기하는데 탈옥되는 네. 바람에 다시 이제 본인 관저로 갔고 그간의 상황을 살펴봤겠죠. 네, 이건 네, 저는 네. 윤석열 지시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본인이 체포됐던 이유가 이 간부가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 간부 아래에 있는 뭐 소위 말하면 자기 아래 직원들에게도 이 부당한 명령 따르지 않을 우리 의무가 있다고 막 휴가도 보내주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휴가도 네네네. 가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윤석열의 이 내란숙의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네. 야, 쟤부터 빨리 처리해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 시기가 묘한 게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그렇죠. 해임 징계가 돼요. 네네. 그래서 해임은 최고 수위 징계 파면 바로 아래 단계로 이 공무원이 사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아, 조치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 이분이 아마 오랫동안 늘공으로서 대한민국 그 경호처에서 근무하면서 굉장히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고 계실 뿐이라고 네네.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굉장히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이 윤석열과 그 집단 내란숙의 집단들에게는 이렇게 해임이라는 불명예로 이제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뭐 민주당이나 또 혹은 뭐 공수처나 이런 부분에서 김성훈에 대한 직권남용 등등에 대해서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철저히 야당에서도 조사하고 뭐 정 안 되면 운영이라도 소집해서 네. 경호처 관계자들 다 소집해서 집단으로 다 물어봐야 그러게요. 됩니다. 어떻게 네. 되는지.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청와대 근무 시절에 만약에 어떤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요. 네. 이거는 그 당사자에게 철저히 조사를 해요. 그리고 명백한 증거나 증언이나 이런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최고 수위의 징계를 때리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흔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이분이 그 징계위에 해부됐던 이유가 뭐 비밀을 유출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에 비밀을 유출했다라는 이유인데 이분을 조사하니까 본인은 1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불발된 이후에 경찰과 경호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건 본인의 공무를 수행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비밀 유출했지라고 그냥 끼워 맞춰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건 매우 부당한 처사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분 이외에 그 관련해 뭐 조금 더 하급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아주 불이익받은 인사 조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뭐 제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관련한 뭐 김성훈을 비롯한 그런 관련자들 다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네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죠. 검찰이 이걸 받을까요? 과연? 사실 김성훈 경호차장 뒷배는 검찰이 있는 거예요. 아, 뒷배로. 네. 그러니까 저런 행위를 자행하는 거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최초로 밝히는데 바로 남부장의 법률 대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이기 때문에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열린 그 징계위원회 자체에서 마치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너는 정보 유출을 한 배신자다. 뭐 무슨 그 죄인 취급하면 이 사람의 징계위원회라는 거는 징계라는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네. 누구를 규탄하거나 그 사람은 죄인으로 몰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신문하는 당사자를 신문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보였다고 하죠. 이거는 철저하게 김성훈 경호처장의 그런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이루어진 결론은 이미 정해진 당사자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절차였고 사실 이거에 대한 최종 키는 공무원들 경호처 공무원들 관련 법에 따르면 5급 이상은 최상목 권한 그러니까 지금의 뭐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저는 들어갈 거라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고 그 김성훈의 바로 이런 정치 보복 그것도 우리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분에 자기 부하를 지키고자 하는 이 분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한 김성훈의 뒷배가 바로 검찰이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 당연한 경찰의 청구는 너무 가능한 거고 이거를 지키지 그 구속영장 청구를 받지 않는다면 검찰은 정말 해체되어야 된다 존재 이유가 없다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난 6일이었죠.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영장 청구는
당연한 거였다. 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영장 청구가 네 번째로 이뤄진 거잖아요. 네. 검찰이 이걸 받을지 사실 좀 의문이 가기는 하는데. 그 세 번이나 그것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않고 검찰 차원에서 그냥 이거를 저지시킨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검찰들은 이거 사실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경찰에서는 특수단에서는 보안 수사,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지시하는 보안 수사도 진행했고 또 서류도 매우 정교하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와 필요한 사항의 협의도 했고 또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 또 대통령 경호법 직권남용, 그러니까 비합헌 데이터 삭제 지시를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적용하면 이거는 영장 청구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진짜 그 비화폰이 핵심이거든요. 비화폰 서버를 가져오는 게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12상 계엄 때 대통령실에 어느 누가 어디에다가 비화폰을 이용해서 어떤 지시를 어떤 모의를 했는지 이 비화폰 서버만 가져가면 모든 증거 물증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호처 소관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원이 그거 꼭 쥐고 안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들은 거죠. 검찰이 그 12.3 계엄 앞뒤 전후 혹은 당일날 비화폰으로 검찰이 어떤 무슨 그러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핵심 증거인데. 아니냐. 그럼 검찰도 내란에 어느 정도 공범인 거 아니냐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번번이 검찰 쪽에서 아예 영장 청구도 안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 차례나 육송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이제 기각을 해서 김성훈 봐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김성훈은 증거 인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했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인신이 구속돼야 된다. 예, 그리고 빨리 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통령실 비화폰이 계엄 당시에 여러 차례 또 쓰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 증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검찰이 사실 지금까지 구속영장 신청을 안 한 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를 가지고 신청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이번에 김성원 경호차장이 정치 보복까지 하는 행태를 보고 이 비화폰과 명태균 황금폰까지 같이 연기를 해서 지금까지 모든 윤석열, 김건희 관련 사항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비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로 인해서 이런 비판 여론이 더 올라가고 있고 이런 황금폰이라든가 비화폰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하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검찰도 많은 분명히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정말 와야 되지 않고 살아남길 원한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은 제 기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일단은 구속영장 신청을 하기로 했고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그걸 이제 검찰이 어떻게 받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니 특검법 그렇게 발의하기를 싫어하더니 공수처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발의한들 민주당이 다수석인데 그게 뭐 통과가 되겠습니까? 네. 법사위도 위원장이 민주당인데요. 어떤 내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공수처 그러니까 흔들기 위한 작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실상 이번에 이제 김성훈이 경찰에서 한 영장이 만약 기각을 검찰이 한다면 이건 공수처에서 영장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차단을 아마 하는 시도인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어쨌든 김성훈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고위공직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과 증거인멸에 관련해서 이번에 검찰이 또 기각하면 이제는 공수처가 그 영장 청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야 될 것이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 흔들기다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백날 하해받들 본인들이 소수석인데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협조를 만약 해줬다고 해봐요. 그럼 최상목은 이거는 통과해 줄 겁니까? 그리고 이건 그 명태균 특검법은 거부하고 윤상현이 올라온 거는 통과시켜 준다면 그거야말로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 행위죠. 최상목도. 네네. 사실 최상목도 정권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이 사람도 반드시 이제 법의 처분을 달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윤상열에게 백날 특검법 올려 보셔라.
뭐 손만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뭐라 그럴까요? 권리가 없는데 불법적으로 진행을 했다. 수사를 진행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구속 취소 사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었습니다. 네, 이제 네. 법원에서는 그게 공수처 수사 권한이 있다 없다 판단한 게 아니고 그 관련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을 좀 제기한 것 같아요. 법 자체에 약간 결함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난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좀 있었다. 공수처의 이런 그 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 그다음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윤상현 의원하고 독대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의 바로 아바타이고 차기 대선까지 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게 친윤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윤상현 의원 별명이 뭔가 모종의 이게 있었나? 예, 거래가 있지 거래가 않을까. 있었나? 이 세상에 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그냥 윤상현 의원 지역구가 인천이잖아요. 네. 인천 민심 그렇게 녹록치 쉽지 않거든요. 아,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지역구 관리를 해와서 지금까지 나영희 후보를 이겼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이러한 무리한 행위 친윤파리를 하고 내란 의원으로서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본인 지역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알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 이게 5명만 모이면 대통령 선거 나간다는데 혹시 이 사람도 대통령 선거나 뭔가 아니면 거래 뭘 받았나?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 파리를 해서 윤 대통령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키려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데 제1야당인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통과를 시킬까라고 했을 때 확률이 낮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런 특검법을 발의한다. 봤을 때는 이거는 전 정치적 목적, 본인의 어떠한 권력의 자리를, 딜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그런 권력욕의 어두운 행동. 두 번째는 그거 권력욕을 위해서, 본인 자리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는 뭐 전환기 강사 헌재를 뭐 가루내겠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행위만 봐도 좀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은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라든지 구속영장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심사를 하면서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 있을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윤석열 석방 과정에서 있었던 말도 안 되는 법 적용, 때와 날 적용하고 공수처에서 그걸 수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저희 고발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윤석열 석방해주는 과정에서 석방 포기 그 문서 그렇죠. 서류를 아예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네, 자체가 즉시 불법이고. 항고 포기 의견서를 내지 않았으니까. 항고 포기 그 서류가 아예 뭐 미비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석방해줬기 때문에 매우 불법적인 사항이어서 당연히 이것도 고위공직자 수사처, 고위공직자잖아요, 검찰총장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수처에서도 수사가 착수될 거다. 아마 착수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분히 수사해서 또 법의 처분을 또 받아야죠. 그러니까요. 검찰총장도요. 네. 네. 위법 앞에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다 누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가 사실 대한민국 운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인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슈를 제대로 끝장내는 끝장뉴스 프라임.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 그날까지 계속해서 오후 6시 30분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